캐나다에서 식물성 우유를 먹고 2명이 숨졌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아몬드와 코코넛이 들어간 우유를 먹고 리스테리아증에 감염된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감염 확인된 12명 중 11명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염자 10명은 온타리오 주민이고 퀘벡주와 노바스코샤주에서도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이들 연령은 37세에서 89세 사이로 절반이 넘는 67%가 여성이고 역시 절반 이상인 58%가 면역력이 약한 60세 이상입니다. 식물성 우유가 원인인 식중독 환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리스테리아증은 구토와 메스꺼움, 지속적인 고열, 근육통, 심한 두통, 목 경직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이 박테리아가 뇌와 척수, 신경계로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과 60세 이상, 신생아가 감염과 중증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임산부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만 보일 수 있는데 조산이나 유산, 신생아 감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우유를 먹고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일에서 최대 70일에 달해 앞으로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연방식품안전청은 아몬드와 코코넛, 오트가 들어간 실크 브랜드와 그레이트 밸류 브랜드 식물성 우유를 리콜했습니다. 대다수 제품의 유효기간은 10월 4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리콜 제품을 전부 수거했다고 밝힌 다농 캐나다는 제3의 제조업체의 특정 생산 라인에서 리스테리아균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개했는데 당국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염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피해 134건의 리스테리아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온타리오주에선 박테리아 감염자 75명 중 48명이 입원하고 14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또 2008년엔 토론토에 있는 메플리프 식품사가 생산한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햄을 먹고 57명이 감염되고 23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에 따르면 리스테리아균은 오염된 생야채와 바로 먹는 육류, 부드러운 치즈, 우유 등에서 감염되며 앞서 팽이버섯도 리콜된 바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반려동물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8월 1일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입국하려면 광견병 예방접종 정보가 포함된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최소 생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새로운 수입 양식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육로와 항공, 항로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반려견은 물론 입양이나 장애인 안내견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을 데리고 미국에 가려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당시 반려견은 생후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며 광견병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갈 때마다 수입 양식을 온라인에서 작성해야 하고 공식 수의사가 서명한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 장소와 최근 6개월간 있었던 장소에 따라 캐나다 출발이라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전 규정에서 완화된 건 연방식품안전청이 수출 문서를 검증하는 대신 수의사가 서명하면 되고 국제표준화기구 호환 마이크로칩 대신 보편적으로 판독 가능한 모든 마이크로칩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이 밖에 도입 초기 몇 달 동안 유예기간을 적용, 입국 거부 대신 경고를 받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이는 미국 측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CDC에 면제를 공식 요청할 수 있지만 승인받지 못하면 입국이 거부되고 송환 비용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이 규정이 캐나다인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게 하고 국경 업무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측에 계속해서 면제를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캐나다가 광견병 위험이 낮은 국가라며 이 규정이 공급망과 관광 숙박 산업은 물론 항공사에도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매일 40만여 명이 미국으로 가는데 이 가운데 20%가 반려견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슈링크플레이션을 의심해 왔는데 실제로 일부 제품은 최대 25%까지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연구팀이 메트로와 노프릴, 월마트에서 60개 제품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이들의 20%, 즉 5개 중 1개 제품의 용량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이후 5년 새 조용히 제품 용량을 줄여온 겁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일부에서 과거 제품과 직접 비교하면서 작아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느낌상 크기가 확실히 작아지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체가 확인된 겁니다. 연구진은 식료품 전단지 자료를 사용해 2019년 제품의 크기와 최근 전단지 제품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20개 품목의 60개 제품 중 12개 제품 크기가 줄었고 용량이 4분의 1만큼 줄어든 것도 있었습니다. 용량이 가장 많이 준 품목은 지방과 설탕이 함유된 제품들이었고 피레와 음료 등 영유아 식품과 치킨 핑거와 치킨 바이트 등 냉동 가금류, 베이컨과 햄 등의 가공류, 버터, 코코넛 오일 등입니다. 이들 제품들은 특히 이전 제품과 포장이 매우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소비자는 이에 대해 알아야 할 자격이 있다며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소비자 옹호단체와 정치인들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식품업체 슈링크플레이션을 공개하도록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 제조업계는 재료비와 인건비, 운송비 상승 등 전례 없는 비용 상승세에 직면했었다며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인상보다 나은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과일과 곡류, 음료 등 다른 품목에선 크기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케아가 제조 과정의 오류로 화재 위험이 있는 보조 배터리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다른 프론트의 휴대용 배터리로 2313, 2316, 2318, 2319 생산 일자가 찍혀있는 1400mAh 제품과 2318, 2319, 2322가 기재된 5200mAh 제품이며 제품 뒷면 하단에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측은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매장에서 환불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를 강타한 폭우로 인해 미시사가의 한 장기 요양원에선 장장 12시간 동안 거주민 100여 명이 수상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인근 에토비코 크릭이 범람하면서 1층과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자 수상구조팀이 거동이 불편한 거주민을 포함해 116명을 다른 요양원 2곳과 호텔 2곳으로 옮겼으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다행히 거주민들 모두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에선 최근 레노베이션을 마친 에버그린 브릭웍스 카페가 1시간 45분 만에 물에 잠기며 카페에 있던 직원들이 보트를 타고 구조된 가운데 카페의 주인은 $300,000란 최악의 피해를 입었지만 최선을 다해 복구하고 있다며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놀수역 푸드뱅크 창고도 침수되고 정전되면서 냉동장치가 꺼지고 어린이 건강식품과 트럭 등의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푸드뱅크 측은 여름이면 기부가 줄어 어려운데 올해는 침수 피해까지 입어 더 힘들게 됐다며 식품이나 도네이션 등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고급 주택가인 브라이드 패스에 있는 유명 래퍼 드레이크의 저택도 발목 높이까지 물이 들어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경 더 논웨이 이스트와 로렌스 애비뉴 이스트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이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동안 주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후 5시 20분엔 에토비코 블러 스트리트 웨스트와 더 킹스웨이 인근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차량이 근처 주택 벽면을 들이받았는데 이후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해 토론토 경찰이 운전자를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필 지역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총기류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불법 국제 총기 및 마약 밀매 사건을 추적해왔다는 경찰은 지난달 온주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여러 지역을 수색한 끝에 일당 10명을 체포하고 총기와 마약 밀매 등 총 185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불법 총기 71정과 탄약 100만 달러의 불법 약물 등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일당은 30에서 50대 사이로 토론토와 브램튼, 해밀턴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